과연 나르시시스트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지막에는 벌을 받기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그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황금기를 누리는지,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위기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시리즈 마지막 그들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라면 그들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에서 시작해서 결국 저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끝이 궁금한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또는 나중에는 그들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일 수도 있죠.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낸 저도 누구보다 그의 몰락을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거나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옵니다. 혹시 지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기의 시기에 접어든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불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 하고, 새로운 희생자가 될 사람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그들의 위기가 자신의 반복된 행동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들의 몰락 역시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돌아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르게 해석하죠.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 운이 나빴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본인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무대로 향하는데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모임, 새로운 연인. 처음에는 언제나처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거짓말이 쌓이고 사람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며 관계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패턴이 반복될수록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진짜 모습을 들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몇 달, 어쩌면 몇 주만 해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 나르시시스트들이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뒤에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역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몇 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경험을 한 뒤에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무대에서 예전처럼 가면을 쓰고 자신감 있는 척, 성공한 척 연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그와 다릅니다. 이 사람도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보고 있지만 속으론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망상에 빠져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변하고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예전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봐 줄 때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허둥대게 돼요. 더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더 큰 성공을 과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나르시시스트는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빈틈을 보여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빨리 떠나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어마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이라고 하면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들의 고립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듯 그들의 고립 또한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고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 속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해 실제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보단 본인이 고립이라는 무덤을 먼저 파고 들어갑니다.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는 순간,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몰락이 시작이 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실패 자체보다 본인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갈구하고 새로운 환경을 찾고 새로운 관심을 얻으려 애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떠나고 본인에게 남은 건 본인 자신뿐임을 인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고립된 상태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던 나르시시스트의 끝이고 최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라고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후회하는지, 언제 외로워지는지, 언제 벌을 받는지를 지켜보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몰락이 아닐까요? 오늘까지 나르시스트의 탄생과 황금기, 그리고 위기와 몰락까지 긴 여정 함께 해 보았는데요. 제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